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정훈 대령들이 도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MBC 보도로 알려진 그 곽종근 사령관 부인 인터뷰 내용에 그 변호사 회유 얘기가 이게 내용을 좀 들어보면 곽종근 사령관은 상당히 좀 단단하구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민주당 김병주 의원 저희 내일 나오시겠지만 김병주 의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일종의 자백을 해라라는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민주당 회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짓 자백한 거다라고 말을 해라. 말해라. 예, 뭐 그렇게 이제 요구를 받은 건데 그거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부터 그런 회유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곽종근 사령관의 도끼로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은 거 맞다. 이것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을 탄핵하려고 그 진술을 탄핵하려고 끊임없이 일종의 이제 공작을 하고 있는 건데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분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곽종근 사령관도 곽종근 사령관이지만 아내분도 단호하게 이런 연락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아내분은 사실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회유를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부분인 건데 그거를 당연하게 우리 그 남편 잘못한 거 있으면 벌 받아야죠. 그렇게 단호하게 배척했다라는 게 되게 대단한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수많은 박정훈 대령들이 곽종근 사령관 같은 사람들이 뭐가 정의인지 그것을 국가의 질서를 제대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구속 취소 사태로 내란 속의 윤석열 피고인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석방이 됐으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대선 장군처럼. 그러니까 사실 김성훈 이 차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또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그 윤석열 그 씨가 나와서 시키지 않고서 뒷배가 있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힘이 작용했을 거라고 좀 보이고 이분이 어떤 것을 했는지 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2월 7일 날 단말기의 전체 비아폰 단말기 전체 데이터의 삭제 지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비밀번호랑 패턴을 다 바꾸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거 인멸의 혐의가 있는 거고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체포 당연히 안 되게. 그리고 3부장을 어떤 혐의로 어떤 그 이유로 해임을 했냐? 1차 체포 이후에 이 3부장이 특수본 관계자들과 만나서 어떤 이제 상황 공유를 좀 했어요. 그거를 기밀 유출이라고 해서 이제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히 보복성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이 3부장이 그 김성훈 그 차장에게 사퇴하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복성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분 또 국조특위까지 나와가지고 가림막 뒤에서 증언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저희가 뭐 어쩔 수 없다 하고 못 지켜드리면 사실은 그 사실 이 우리가 말하는 법치 국가의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렇죠.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양심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설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는 끊임없이 내란 세력들은 이제 회유하고 협박도 하고 그리고 강압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류가 꺾인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폭력이 저질러질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라서 저는 우리 시민들이 꼭 지켜드려야 되는 말씀하신 대로 박정훈 대령을 시민들이 사실 지켜낸 거지 않습니까? 무죄 판결이 나오도록 그런 것처럼 똑같은 방식의 양심 고백을 하는 그런 공익제보자들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짜 황당해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곽종훈 사령관 육사 동기 변호사가 배모 변호사인데 대통령 구속 취소로 분위기가 바뀌었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왜 거절을 하느냐. 민주당에 협박당하고 이용당했다고 밝혀보면 어떻겠냐.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곽 전 사령관 지금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면 당신한테 치명적이다.
민주당이 보호해줄 거라고 믿는다면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거다. 황교안 전 총리 무료 변론 해준다 이거 얘기하면서 자유우파에서 도움 주려고 하는데 왜 거절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에 협박 이용당했다. 민주당 요구에 따라 한 진술은 전부 탄핵몰이 내란몰이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게 사실이 아니다. 당당하게 밝혀보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곽종근 사령관은 무슨 민주당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믿고 이런 얘기 뭐만 하겠습니까? 보인다고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저는 예. 이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던 게 곽종근 사령관은 그냥 자기가 있는 그대로의 사실 진실을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근데 이 배모 변호사 그분이 봤을 때는 이게 민주당과 합작해서 하는 거군. 거기에 민주당이 널 지켜줄 것 같냐?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얘기한다. 이거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치적 사안이긴 하죠. 아니 근데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민주당이 뭐 어떻게 지켜줘요? 정당이 곽종근 사령관 맞습니다. 지금 뭐 네. 내란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구속되어서 재판받는 피의자를 정당이 어떻게 지켜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이 양심 고백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그 여론으로 이분에 대해서 이런 회유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주의 주장으로 할 수 있겠지만 뭐 당이 뭐 해줄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저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야당 보고 지켜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이 없는 걸 지어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말이 맞는데 사실은 그때 끄집어내라 한 적도 없는데 사실은 도끼로 부술한 적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낸 거를 야당이 너한테 그렇게 도끼로 찍어내라고 했다 해 이렇게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들어보시면 예. 그리고 저거 이제 탄핵 이제 8구차 변론할 때도 많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조금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 사람들 보면 그 전체 이제 퍼즐 중에 홍장원 1차장부터 시작해서 네. 전체 퍼즐 중에 조금이라도 좀 틈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진술이라는 게 이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처음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근데 우리가 전체 맥락이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맥락에서 근데 그런 것만 가짜 뉴스로 잡아가지고 딱 그 극우파 시위에 호의판 신문 뿌리고 네. 요거 잘못됐다. 요거 진술 오염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저희도 이제 제가 우파 쪽 이제 그 국민의힘 오래 출입했으니까 의원들하고 이제 통화하다 보면 처음에는 화기애애하기 시작하다가 요새 힘들시다가 네. 마지막에는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맞아요. 내가 왜 이분을 설득해야 되지? 네, 그렇게 예를 들면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 뭐 끌어내 이렇게 안 했다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헌재 변론에서 나와서 사령관이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전기를 켜고 있었다고. 통화했을 때 윤석열하고 통화하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시를 내려온 거를 이게 맞습니까? 그럼 그런 게 맞습니까? 이런 통화를 하는데 네. 통화를 하면서 전체 대원 한 200명 이상이 듣고 있는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뭐 의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지시할 때 무전기를 켜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원이 그때 200~300명이 같이 들은 거예요. 그 말을. 네. 왜냐하면 군인은 또 동호 반복을 하거든요. 야 국회의원 끌어내. 복창하죠.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말씀이십니까? 도끼로 찍어. 도끼 말씀이십니까? 이걸 복창을 해서 무전기로 실시간 전달했다니까요. 군대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좀 바보 같죠, 그죠? 네. 우리 입 들어가면 바보 되거든요. 근데 원래 명령 받은 거를 확실하게 내가 받은 그렇죠. 명령이 맞는지 확인해 줘야 돼요. 예. 그렇죠. 예, 군대에서는. 네, 뭐물 한 잔 마셔. 물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그냥 물 한 잔 마시면 왜 이렇게 바보처럼 그러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되죠. 다른 나라 군대도 그런가? 우리만 그래요? 다른 다른 나라 다른 군대 나라도 알아요. 비슷해요, 근데. 네, 복창하는 건 예썰. 이게 이제 옛설이 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란 말씀이십니까? 예, 화장실 뭐 습관화. 예.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 사고가 나는 것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 군기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화기를 다루니까 예. 뭐 예를 들면 지금 장전에 그치. 장전 이렇게 하고 그치. 자기에게 지시하는 그 성향이 있거든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는 네, 그래서 네. 이게 말을 따라하고 하는 건데 예. 그냥 듣고 하면 귀로는 장전을 들었는데 머리로는 발포로 생각해서 발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그치, 보니까 그걸 맞아요. 단계별로 이제 통제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각종군 사령관 정도의 고위급조차도 네. 이게 습관화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끼로 찍으라면 도끼로 찍으라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황당하지 솔직히 제3자가 보면 얘네 뭐하지? 이러지만 그렇게까지 복창을 하니까 자기도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기 저는 윤석열 쪽에다가 늘 해주고 싶은 말이 예.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 자기들 유리한 것만 맨날 이렇게 뽑아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올 때 곽정근 사령관이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그 같이 들었던 실시간 들었던 무전기 들었던 이상배명 있잖아요. 잡아들여요, 잡아들여서 같이 얘기 들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럼 속 들어가요 또. 그러니까 본인들 유리한 것만 얘기해. 그러니까 이런 게 곽정근 사령관이 어제 했던 말이 좀 다르고 어다르고 약간 어감이 변한 게 있어요. 그런 거 콕 집어내요. 예. 그 집어낼 때마다 제가 그 국민의힘 쪽하고 의원들한테 말할 때 알겠으니까 그 300명 다 부르면 되겠네. 그러네. 네, 불러요. 다 불러. 네, 갖고 네. 없던 거 왜 민주당이 너네 300명한테 지금 거짓말 치냐. 민주당 믿고 하다가 안 된다. 네. 말을 하세요 그렇게 재판 가서. 차라리. 네, 근데 예. 그런 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 모든 논리를 뒤집을 수 있는 네. 더 큰 증거들과 정황들과 이미 나온 그런 어떤 발언들이 있어요. 그건 다 무시하고 네. 조금 뭐 잡히면 진술이 오염됐다. 오염됐다. 예, 태평양에서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거 오염됐다. 이 바다는 오염됐다. 진짜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너무 많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 부하들이 들었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은 진술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없죠. 예. 지금 바꾸면 이분이 죽어요. 그렇죠. 오히려 네. 자기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런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곽종근 사령관의 부인도 마찬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주장을 수미일관 그리고 잘못했으면 감옥 가야지 그럼요. 법률적 책임 져야지 이런 판단을 가족과 부인 그렇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도. 부인도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곽정근 사령관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일들은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취재하다 보면 현장에서 보지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 없죠. 예, 장기적으로 가면 네. 그 현상을 정말로 나만 본 것 같아도 드론이 봤을 수도 있고 그쵸. 뭐 낱말은 뭐 지가 듣고 뭐 반말은 뭐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새가 듣고 하지만 예. 그것처럼 곳곳에 또 증언들이 있고 정황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강심장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